네, 이슈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철진 경제평론가, 정현정 배재대 교수, 박용진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백성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한창 일해야 하는 40대가 희망퇴직 대상자가 돼도 충격인데 이제 막 일자리를 구한 20대가 희망퇴직 명단에 있다고 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박용진 대변인께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더군다나 앞서 말했지만 사람이 미래다라고 얘기했던 두산그룹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기업 이미지도 뭐 상당히 신경을 써서 네. 했고요. 또 그 박용만 회장도 그렇습니다만 그 일가가 대학을 운영하면서 네. 젊은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또 사회 진출 앞장서기 위해서 이른바 기업이 원하고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학 내 구조조정까지 앞장섰었던 네, 분들 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덜컥 이렇게 신입사원 뽑아놓고 젊은이들에게 이제 희망은 뿜어놓고서는 대책 없이 네. 희망퇴직으로 가겠다라고 네. 하는 그 계획 자체 발표된 것 자체가 충격이라고 보고요. 네네. 기업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미래죠. 근데 네. 기업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두산이라고 하는 기업에게 미래가 없다는 얘기를 스스로 자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는 박용만 회장이 뒤늦게서야 신입사원들은 제외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그러면 또 뭡니까 이거는? 대책 없이 주먹국으로 회사 운영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경영 진단 자체를. 글쎄요, 신뢰가 자꾸 무너지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신입사원 제외를 하겠다 해도 1, 2년 차 정도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추가적으로 기자들이 질문해도 1, 2년 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용만 두산그룹 네. 회장 같은 경우는 청년희망펀드에 30억 원도 기부하면서 어쨌든 청년 일자리 문제 최우선 해결 과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까지 상황이 될 때까지 네. 어떤 배경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그랬기에 지금 실망감이 더 크다 더 이렇게 크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일단은 두산인프라코 회사 자체로의 사정을 보면은 네. 실은 뭐 상당히 어렵고 그러니까 어려운 게 지금 현재도 어렵지만 더 네. 큰 문제는 앞으로도 실은 웬만한 비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이 두산인프라코라는 회사 잠깐 설명드리면은 네. 중장비 만드는 회사거든요. 굴삭기라든가 뭐 중장비 만드는 건데 네네. 거의 중국 쪽 매출이 큰데 네. 중국이 이미 꼬꾸라졌고요. 아, 네네. 또 하나 지금 이 중장비 쪽이 인프라코 요 사업을 네. 중국이 네.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우리 못지않게 만들어버리니까 네네네. 이게 뭐 올해 내년만 힘든 게 아니라 앞으로 3년, 5년 봤을 때도 이제 더 힘들게 되니까 이번에 네. 나온 것처럼 이제 절반을 네. 이제 희망퇴직을 받는 초강수를 두게 된 건데 네네. 우리 박 대변인님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이렇게 희망퇴직과 어떤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네.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지켜야 될 마지노선 같은 게 네네.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웬만한 희망퇴직 같은 것도 할 때 보면 기업에서 뭐 과장급 이상이라든가 네네. 대리급 이상이라든가 국민들의 하지 상식선이 있잖아요. 상식선이 있습니다. 네네. 실은 1년 차부터 제 기억으로 3년 차, 5년 차는 여기 거의 안 건드리는 게 아니라 불문율 같은 불문율입니다. 물론 네네. 원칙은 없습니다. 희망퇴직에. 네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신입사원까지 통탈해가지고 희망퇴직의 대상으로 올려놓으니까 네. 당연히 거기서 반 나가야 된다면은 누군가는 신입사원의 반도 또 걸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좀 부랴부랴 뭐 지금 뭐 2년 차까지는 그냥 두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네. 글쎄요, 뭐 여론은 뭐 만만치 않았다. 이미 뭐 기차는 떠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보시면 대학생들 많이 지금 그렇죠. 수업도 하고 있는데 대학생들이 취업 전선에 엄청 목을 메고 있잖아요. 대학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대학 전체가 평가 기준 중에 취업을 얼마나 시켰느냐를 가지고 대학 평가를 받을 정도니까 그만큼 이제 취업난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네네. 봐야 될 텐데요.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좀 그 이야기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너무 과유불급의 상태가 아닐까, 그것의 어떤 결과 문제가 아닐까.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뭐 청년 희망 펀드 또는 기업들에게 실제로 이제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뭐 전반적인 어떤 고용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건 네. 좋은데 이게 너무 이 정부가 기업 쪽에 시장 쪽에 과도하게 이제 물리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예측과 예상 없이 그냥 그 정부에 따라가면서 네네. 만들어 놓은 일자리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기업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네. 지금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까지 다 희망퇴직 대상자로 네네. 포괄해야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는데 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건 사실 예측 가능성들을 놓고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정부 정책이 사실은 개입이 되면서 그런 불확실성을 좀 높여가지고 오히려 이런 결과에 그 이른바 피해자가
이런 청년들 또 일자리를 잃어버려야 되는 네. 국민들의 일부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네. 그런 점에서는 정부의 어떤 이 일자리 창출이 좀 과유불급한 결과물도 일부 반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 실제로 보는 거죠.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뭐 고용노동부 쪽에서 청년 고용 많이 했다고 무슨 우수 그렇죠. 기업으로 그런 선정까지 게 이제 됐었다고. 결과 관계가 있지 않겠냐. 네네. 그때 당시에 그렇게 선정됐던 기업이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도 계속 공채를 뽑아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고 두산 인프라코어가 왜 또 이 실망감이 크냐면 네. 이제 학벌을 잘 안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 대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취업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광고 이미지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해서 네. 그 사람이 미래다라는 거를 굉장히 청년들도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게 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돌변을 하게 되니까 네. 더 실망감이 큰 거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책임은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한 치 앞을 못 내다본 경영진에 대한 책임. 네. 그럼 이 경영진 누군가에 대한 책임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온데간데 없고 네. 바로 구조조정. 네. 그러니까 인적 조정으로 나가게 되니까 뭐 어제 사내에서도 그렇고 사외에서도 그렇고 이제는 분노 수준까지도 지금 감정이 치달아 오르는 것 같아요. 두산그룹 관계자들 분위기도 좀 많이 좀 들어봤나요? 그렇죠. 아니 관계자, 그러니까 임직원은 모르지만 그 네네네. 블라인드 게시판이라고 네네. 해서 이제 요번에 그 사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네. 제가 그 단면을 뭘 봤냐면은 이게 두산 베어스라고 야구단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불똥이 야구단한테까지 갔습니다. 이거는 그러게요. 제가 보기에도 약간은 이제 좀 너무 격양돼서 그런 것 같은데 네네. 같은 계열사 중에 야구단이 있는데 그 뭐 있습니다. 뭐 김현선 FA 네네. 100억을 주니까 그걸 가지고 왜 주냐 우리한테 자르지 말고 줘라니까 네. 이거는 솔직히 좀 이제 약간은 맞지는 않죠. 그런데 여기까지도 그게 극한 감정이 왔다는 감정이 것은 그렇게 폭발하는 그렇죠. 거죠. 어떻게 했길래 여기까지 감정이 왔겠는가? 네네. 그 역설적인 측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더 공분사고 있는 게요. 장남을 면세점 전무로 또 금수저 흑수저 논란이 또 번지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지금 저도 참 안타까운 게 이번에 아까 야구단 얘기까지도 하셨지만, 그러니까 물론 두산 인프라코어가 지금 회사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네. 어느 정도 구조정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뭐 인식할 수 있어도 이게 이런 방향으로 튀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온라인에 23살 최연소 네. 희망퇴직자 23살이 희망퇴직을 한다는 게 깜짝 참, 놀랐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 글을 보고 너무 놀랐는데 네네. 그런데 그와 또 대비되게 아까 야구단 얘기도 그렇고 네네. 또 최연소 전무로 이번에 그 면세점으로 가게 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청년들이 허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계속 만드는 그런 부분보다는 경제 전반에 대한 건전성 확보가 중요한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터지면 나중에 또 수습하느라 바쁘고 네. 지금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물론 뭐 1년차, 2년차 신입사원들을 이제 배제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물은 엎어져 버린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 이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면요. 오늘 오전에 통계청 자료도 나왔습니다. 취업자 수가 28명 증가를 했지만 증가폭은 좀 둔화됐다. 굉장히 지금 다 어렵다 얘기를 하는데 이 자칫 이게 두산뿐만 아니라 다른 데까지 이렇게 번지지 않을까도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두산 이제 인사를 보고서 네. 왜냐면 이제 삼성에서 네. 이제 임원 인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바로메타입니다. 아마 임원 인사들 줄줄이 나오게 되면 거의 삼성급, 그러니까 네. 30%에서 40%는 분명히 이제 뭐 속된 말로 집으로 가게 될 텐데 네. 직원 구조 조정이 이게 터지게 되니까 네. 그것도 두산그룹이라는 곳에서 네. 이게 네. 상당수 이제 임원에서 직원까지도 내려오는 신호탄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러운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아마도 좀 흐름은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직원 흐름은 금융권에서는 이미 다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실물 부분까지도 넘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내년 상반기에. 제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앞서 말씀하셨지만 대학 구조 조정할 때 중앙대가 이렇게 확 줄였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대학 중에서 그런 식으로 학과를 싹 줄인다는 얘기가 있어서 먼저 하게 되면 다른 대학들을 따라갈 따라가죠. 거다. 예.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혹시라도 비난 여론은 있지만 이번에도 다른 기업들도 여파가 미치지 않을까 그런 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비슷한 곳들에 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하고 뭐 이미 뭐 조선 해운은 하고 있는데 그 네네. 외에 다른 업종에서도 이제 네. 비슷한 유의 구조조정 시작됐다, 신호탄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더 같습니다. 걱정스러운 게 또 내년에는 고용 연장되지 않습니까? 60대 이상으로. 네. 고용 안정 점점 더 그러니까 사실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늘렸다고는 하지만 더 불안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정년이 연장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여러 가지 뭐 기업들 또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네. 그만큼의 어떤 그 인건비 부분들이 증가하는 것이고. 네. 근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다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 노동 법도 일부 네. 이제 비정규직들이 상당히 많이 창출이 되면서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60세 이상들도 수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적게 받고 불안한 상태로 고용을 연장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인데 네. 그렇다면 청년까지도 이제 이런 여파들이 다 연동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고용 시장이 비정규직화되는 이런 문제점들, 이것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기업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상황에서는. 박 대변인, 오늘 네. 민주노총 안 그래도 총파업 예고해놨잖아요. 예. 어떻게 좀 나올까요? 민주노총이 이제 내걸고 있는 총파업의 이제 그 구호 중에 하나가 쉬운 예고 반대라는 게 있어요. 네.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해고하기가 그냥 아주 간단한 나라로 네네. 되어 버렸습니다. 네네. 예전에는 어쨌든 뭐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개념이었는데 그거 이제 없어진 지 한 15년 이상 지났고요. 네네. 정리해고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제도가 이제 도입되고 나서 네. 이후에도 뭐 이렇게 희망퇴직이 뭐니 이런 방식으로 해서 기업이 사람을 뽑았을 때의 그 책임감이 점점 더 약해지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 네, 네. 게다가 이제 이번에는 노동자들이 볼 때는 쉬운 해고제도다, 네. 이걸 도입해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청년과 기존 그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과의 이제 어떤 세대 간의 대립인 것처럼, 그래서 일자리를 세대와 나누는 것처럼 네. 지금 이렇게 정부는 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이 보거나 야당에서 볼 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에 있는 그나마 불안한 고용 상황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쉬운 해고로 가고, 네. 또 청년 일자리는 비정규직 2년짜리에서 비정규직 4년짜리로 전환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냐라고 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들어와서 한 2년 있다가 나가서 다시 고용을 찾게 되면 그것도 그때도 어려운데, 이제 4년을 만일 반복해서 나가게 되면 30 중반에 고용 시장에 나가서 평생 직장을 잡기란 거의 불가능한 네, 상황이 네.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상황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전 세계 어디든지 간에요, 이런 그 사회와 그 공동체가 다가가게 되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네.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같이 책임과 이걸 나눠서 고통을 분담해서 같이 뛰어넘어 갈 거냐는 네네. 과제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거를 주로 협상과 협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처리해 나가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사회적 대화를 한다고 하지만 네. 그것이 일방적인 의제로, 그리고 일방적 구조에서 자꾸 밀어붙이기로 가니까 네네. 노동자들이 우리만 당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근데 실제 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이런 노동자들도 양보할 것은 전혀 없다, 이렇게 네네.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네네. 우리는 어디까지 내놓을 수 있다, 네네.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사회적인 새로운 아이디어와 양보와 협상과 타협의 결과를 내놔야 네네. 그 사회가 앞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런데 지금 정부는 제가 볼 때는 대화체 안에 들어와 있는 한국노총은 그래도 이렇게 같이 가는데, 네네네. 밖에 나가 있는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네. 일단 매를 들고 시작을 하는 분위기인 거는 같아요. 네네. 민주노총도 그래? 나한테 매를 들이대?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총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치열하게 충돌하는 거군요. 이렇게 계속 이제 강대강으로만 가고 있어서 네. 그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평론가님 보시기에 오늘 이 총파업이 기업들도 되게 좀 예의주시하고 있을 텐데요. 기업들에게는 또 어떤 파장으로 올게 될까요? 일단 이제 결과적으로 이번에 이제 일종의 이제 정치 파업이라고 경찰도 규제한 게 이게 노동 관련 이제 5법이랑 연관이 네. 돼 있어서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만에 하나 이제 노동 관련 5법이 네네. 지금 시대가 아니라 좀 우리가 호황일 때 나왔었으면은 네. 저도 그렇게 탐탁치 않은 법이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 네. 심지어 거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게 당장 3년, 5년 내에도 세계 경기가 확 살아날 가능성은 이제 굉장히 낮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말한 이제 기간제법이라든가 파견법 같은 거죠. 근데 네네. 파견법 같은 거는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는 쪽인데, 네. 물론 파견 관련한 뭐 비리들도 많고 문제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이제 제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효율성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노동 5법을 왜 이렇게 반대하나? 그 근원을 보면 방금 박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신뢰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노동자 측에서 그동안 하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기간제법, 그러니까 기간제법에 2년, 2년, 4년이요. 네. 우리만 있었던 게 아니라 독일은 네. 옛날에 위기였을 때 3번을 했습니다. 2년, 2년, 2년 3번을 했었고, 네네. 일본은 5년 정규직법이라고 해서 그냥 5년을 고용시켜 놓고 정규직 대우한 다음에는 네. 뭐 잘리든 말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타협을 했는데도 우리 아마 노동자 측도 알 겁니다. 네. 그런데도 막 반대를 하는 거는 우리만 이렇게 다 내줬다가 네. 나중엔 사측이 역으로 다 밟아버리면 어떡하지? 악용하면 어떡하지라는 네. 그런 신뢰가 아니었을까? 신뢰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저는 이제 그런 박용진 대변인 그 전 대변인 얘기한 것 중에 좀 우리가 좀 함의를 좀 찾아볼 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이게 노조와 사실은 기업 간의 상호 신뢰 문제도 그 상관이 있지만, 네. 이제 대안을 찾아갈 때도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기간제법과 관련되어지는 여러 가지 노동 관련되는 법들이 이런 문제들, 동일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나라들의 동일한 어떤 그 대안이 유리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예컨대 뭐 일자리 나누기
어떤 노력들 네. 저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 간에 노동의 안에서의 대타협을 통해서 그 이른바 각박한 고용 시장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정부는 사실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기보다는 노동자들의 어떤 고용 상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또는 뭐 기간을 늘려서 비정규직화를 늘려가는 이런 네네. 문제들로 가는 것이 과연 유일한 해법이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런 보면은 어쨌든 기업이나 노동자 쪽이나 신뢰가 부족하다, 또 대화가 부족하다라는 거는 공감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부나 노동계 쪽에서도 같이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정철진 평론가께서는 먼저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